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한국은 연휴인가요? 저는 지금 그 날짜 개념이 없어가지고 연휴인지도 몰랐는데 하여튼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가요. 뭐냐면 어제 제가 이제 노동당을 방문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부산에 활동하는 9개 정당을 이제 다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한 명씩 이제 대표가 나와서 한 자리에서 모여서 이제 앞으로 선진 정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정당을 방문하고 있고 이제 대부분 흔쾌히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하셔서 되게 신나는데요. 어쨌든 제가 여러 정당들을 돌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모든 정당들이 하나같이 새로운 청년 그 젊은 당원들을 모집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좀 한국의 젊은이들이 정치에 좀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정당을 돌아다녀 보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그런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뭐 스웨덴이나 독일 이제 그 선진 정치가 가능한 이유를 들면서 이제 민주 시민 교육, 뭐 정치 교육 이런 것들도 제가 시리즈로 그때 이렇게 방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시민 교육 못지않게 또 아주 멋진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스웨덴에. 그게 정말 부러웠던 게 정치 박람회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치가 그냥 정치 방송 나오면 인상 쓰고 그냥 채널 돌려버리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이제 욕하면서 그냥 정치 혐오에서 끝나는 사실 그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스웨덴은 오히려 정치가 재밌고 축제 같은 분위기고 정말 열정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뭐 정치 토론을 즐기기도 하고요. 가정에서는 저녁 시간대에 가족들끼리 정말 열렬하게 즐기면서 토론하는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화를 도입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저도 정치 토론을 하면 되게 신나고 행복하거든요. 이제 저는 그 이유가 우리 사회를 정말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정치인데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게 정말 저는 너무너무 뜻깊고 또 재미있고 멋지고 진짜 가슴 뛰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걸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스웨덴의 정치 박람회가 있는데요.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제가 링크를 또 남겨 놓을게요. 여기 이제 뭐 이건 제가 쓴 그 기사는 아니고 인터넷에 찾은 거니까 이종희의 정치살롱이라는 그 블로그에서 찾은 내용이라서 제가 이 밑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북부에 자리한 이펑 군주국 스웨덴은 투표율 약 85%를 자랑하는 높은 정치 참여율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참여와 소통, 대화를 중시하는 스웨덴의 정치 문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의 최대의 섬이자 휴양지인 고틀란드 섬에서 매년 7월 초 약 8일에 걸쳐 개최되는 정치 박람회, 알메달렌 주간, 알메달렌 위크라고 이제 말하나 봐요. 주간입니다. 알메달렌이라는 이름은 정치 박람회가 개최되는 공원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알메달렌 주간 동안 스웨덴 정당, 유권자, 시민단체, 학습 동아리, 학계, 언론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정치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이 시기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몇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즐긴다고 하네요. 즉 정치가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진짜 정치는 우리 모든 그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정말 가슴이 뛰고 좋은 정치인은 정말 가슴 속에서 이렇게 감동이 우러나오고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닌가. 진정한 선진 정치로 나아가려면 정말 이런 문화가 우리도 꼭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더 자세한 거는 링크 들어가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68년 스웨덴 총리 내정자 올로프 팔메 사회민주당 당수가 알메달렌 공원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중에 트럭 위로 올라가 즉흥적으로 연설한 것에서 기원했다고 하네요. 정말 많은 스웨덴인에게 사랑받았던 그 올로프 팔메 총리이고 또 안타깝게 이렇게 그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그분의 그 사건을 조사하는 게 이제 일단락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쉽게 그 미결로 끝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셨는데요. 그 와중에 뭐 무기 회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섬뜩했는데 여러분들 되게 슬픈 내용이지만 그 올로프 팔메의 그 되게 3인당 사회민주당의 그 총리였고 정말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분인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이제 그런 이제 트럭 위로 즉흥적으로 연설을 한 게서 기원이 됐고 그 즉흥 연설은 언론에 소개되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고 정책을 홍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팔메 총리는 알메달렌 공원에서 매년 정책 연설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알메달렌 공원에서의 총리 정책 연설회는 연례 행사처럼 개최되었고 1975년에 정당이 참여하며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1982년에는 스웨덴의 대다수 정당이 참여하며 알메달렌 주간이라는 명칭을 얻으며 공식화되었고 의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행사로 격상된 것은 1991년의 일이라고 하네요. 이후 1994년에는 노동자 조합, 경영자 단체, 시민단체, 언론학계 등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정치 박람회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이전까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8개의 정당이 각 하루씩 주요 이벤트를 주관하는 8일의 알메달렌 주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의 다양한 풍경들을 이제 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일단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 스웨덴 의회의 8개 정당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선진화된 국가들은 정당이 다당제의 그 다당제 비례대표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치 후진국의 미국이나 한국은 사실 양당이 족저마는 기이한 구조잖아요. 근데 스웨덴이나 뭐 독일이나 여러 북유럽 좀 좋은 정치를 하고 있는 서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러 당들이 이렇게 함께 경쟁하고 또 합치할 땐 합치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여기도 스웨덴 의회 8개 정당, 기독민주당, 스웨덴 민주당, 녹색당, 중도당, 좌파당, 자유당, 중앙당, 사회민주당이 주최하고 있다고 하네요. 각 정당은 고틀란드주 지구당을 통해 알메달렌 주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고틀란드주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알메달렌 주간이 시작되면 각 정당은 정당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중 최고 관심 행사는 매일 저녁 정당별로 돌아가며 각 정당 대표들이 진행하는 연설회의라고 하네요. 이때 각 연설회의 순서는 의석수와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정해진다고 합니다.
당대표 연설회 외에도 각 정당은 주요 정책 과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표 등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데 방식 역시 TV 방송 출연, 정책 설명회, 당수와의 만남, 정책 세미나, 문화 행사 등으로 다양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모든 정당이 격이 없이 시민들과 소통한다는 점이래요. 스웨덴 시민들은 휴가지에 온 듯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상상해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의 주축이 되는 것은 정당이지만 사회 이슈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공동 주최자의 역할을 하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는 시민단체, 학습 동아리, 노동자단체, 이익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주관하는 일반 행사도 활발하게 개최된다고 합니다. 특히 3명에서 12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학습 모임인 학습 동아리는 알메달렌 정치 주관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 특유의 시민교육 형태인 학습 동아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기회를 스스로 조성하여 다양성과 평등, 공동체를 중시하는 시민의식 형성에 도움을 준다. 이 때문에 스웨덴의 민주주의가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설명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학습 동아리들은 10개의 학습 동아리 협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28만여 개의 학습 동아리에 많은 성인들이 참여하고 있어 스웨덴 민주시민 교육에 큰 맥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28만여 개래요. 인구가 거의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알메달렌 주간에 진행되는 행사 중 가장 주된 형식으로는 세미나가 꼽히며 토론회, 영상 상영, 강연회, 워크숍 등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알메달렌의 박람회 현 주소는 알메달렌 주간의 참가자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2009년 550개 기관이 참가하여 총 행사 수는 1041개였으며 2017년에는 공식적으로만 1895개 기관이 참여하여 총 행사 수는 4062개, 참가자는 4만여 명으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언론의 관심도 매우 높아서 매년 참여하는 언론인들은 약 400여 명 정도로 알메달렌 주간에서 다뤄진 주요 이슈들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 같은 정치 축제를 꿈꾸기 시작함에 따라 외국 언론사들의 취재 열기 역시 뜨겁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2006년 재즈 페스티벌의 정치 토론회를 접목한 소미 아레나를 매년 7월 중순에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정책하는 정책 박람회를 2012년부터 개최하고 있고 민주시민교육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형 정치 박람회를 2018년부터 개최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 한번 조사를 제가 해보고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군요. 한편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과 함께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의 주제도 점차 세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2018년에 한국에 없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한국에 귀국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10년 정도 살다가 제가 소식을 못 들었나 봅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한편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가 요건 읽었고 과거에는 스웨덴 국내 정치에 관한 이슈가 주로 다루어졌다면 이제는 브렉시트, 시리아 내전, 남미 위기 등 글로벌한 의제들도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산업,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 변화 등 스웨덴을 넘어 오늘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의 시사점은 이제 정당은 축제적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정책을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이는 정책 조정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시민들 역시 알메달렌 주간회의 직접적 참여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정치 의제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정치 참여가 항상 일상화되고 생활화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부산에 있는 9개 정당이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부산이나 각각 지방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끌 수 있는 박람회나 파티 형식의 정말 이 기존의 정치에 대한 이미지를 깨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젊은 그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각각의 뭐 가치나 정책이 조금 다를 수 있지언정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목적은 다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함께 노력하는 걸 부산을 기점으로 제가 부산에 살고 있다 보니까 부산을 기점으로 시작하는 노력을 해보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잘 진행이 되면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를 방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문을 또 하셨나봐요. 서인덕 선거연수원장은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는 정당과 시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이익단체, 학계 등도 자신의 의제를 공론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수기 민주주의 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선진국인 스웨덴의 정치적 풍경의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그 정치 선진국들의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한국만의 또 매력을 첨가해서 좀 우리 K 정치 문화,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을 만들어냈었는데요. 뭐 K 정치 아니면 뭐 K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어로 하면 K politics. 그러니까 이런 진짜 우리가 한류 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한류 정치도 멋지게 한번 세계에서 이슈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도 굉장히 후진 정치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이 참 닮아 있거든요. 정치 지형이나 이런 모든 정치에 대한 무관심, 혐오 이런 것들이 닮아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가 선진 정치를 일금으로 해서 미국도 변화시킬 수 있고 미국에도 좋은 그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채널에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우리 강아지들이 깊은 잠을 자고 있어서 너무 조용하게 방송을 잘 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고요. 이번 휴가 멋지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